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현재 시세는 90억에서 100억 사이 되지 않을까. 홀로 계시던 아버지 재산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자와 혼인신고했던 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아버지, 희미해진 아들의 빈자리를 파고든 새엄마의 화려한 이중생활. 200전 해줬을 것 같아요. 79만 2천 원. 아버지의 90평생의 번 돈 자체가 3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자손이 없으세요. 그걸 틈타서 수양딸로 등록을 했어요. 법적으로 딸이 됐어요. 언니 들어나가세요. 아니야 그렇게 나가는 게 늘 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 서운함과 분노에 외동아들은 보란듯 잘 살겠다며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채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아버지. 그 곁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기억 속에 아들의 존재가 희미해지던 그때 그의 재산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추적자의 시선을 이들 부자에게 맞춰봤습니다. 그치.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참. 여기 2층에서 아버지가 사셨고요. 저 창가에 항상 서 계신 모습이나 앉아 있는 모습이 불빛으로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였었잖아. 아버지를 창문 너머로만 봐야 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돈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왜 전화를 했냐, 안부 때문에 전화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돈 때문에 전화했냐, 돈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돈만 먼저 앞세우시니까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거리를 두게 됐었고요. 돈에 인색해 하나뿐인 아들과도 소원하게 지냈다는 아버지. 빈손으로 독립할 때도 아버지 도움은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았다는 민수 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뭐 이제 벌어놓은 돈, 이 사람도 이제 그 돈 베이스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부족하게라도 그냥 편안하게는 살고 있었죠. 마음은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난해 5월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와 아버지 인생을 뒤흔들 불행의 서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은행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아버님 통장에서 자금 흐름이 이상하게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민수 씨는 곧장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실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아버지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는데 당황한 민수 씨는 경찰에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예, 그날 이제 저녁에 찾아갔을 때 처음 이제 이라는 분하고 그 차이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 대면하게 됐습니다. 연고지도 없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곁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계속 그쪽 집에서 건물 뒤에서 계셨었는데 이쪽으로 언제 옮기셨어요? 그게 3월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북구에 옮겼어요. 큰 병원에 여러 번 병원도 가고. 네. 다음 날에도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아들. 하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니 빨리 와달라라는 문자 한 통 받고서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버님이 사망한 후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재산 조회를 했었을 때 그 결과물 보고서 깜짝 놀랐죠. 현금으로 뽑아 쓴 돈이 50억이에요. 잠깐만요. 돈만 아는 악마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죠. 도대체 그동안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4년 4월 말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아버지. 이 씨는 자신이 아픈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먼저 아셨어요? 만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버지는 누구 소개로 만났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서 같이 진짜 한 10년 넘었대요. 아버지랑요? 예? 아버지랑 같이 아닌데 저희도 왔다 갔다 했는데 봤는데 아니 저희 거울 보는데 10년 됐다고요? 아들이 다녀간 뒤 이 씨는 아버지를 강제 퇴원시켰습니다. 민수 씨는 곧장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퇴원할 거예요. 왜 퇴원을 하는 거죠? 왜 퇴원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좋게 얘기하면 어찌 듣지 않고. 그 환자분을 댁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케이 하셨냐고요. 네, 오케이 했어요. 지금. 퇴원 후 환자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당사자는 이 씨의 사위였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아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를 퇴원시킬 수 있었을까? 저도 모르는 그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자와 혼인신고했던 거를 처음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국적이 중국인입니까? 네.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간병인인 줄 알았던 이 씨는 하나뿐인 아들도 몰랐던 새어머니였던 겁니다. 지난해 4월 26일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 나이는 89세로 새엄마와는 22살 차이였습니다. 증인은 이 씨의 사위와 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씨는 언제부터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의 지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결혼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신 거예요? 그쵸. 결혼이고 뭐고 없죠. 아예 그냥 할 사람도 아니야. 누가 어디가 형이가 그 중국 여자하고 그 살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을 걸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아니 왜? 돈이 아까서 쓰지도 못하고 그것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자를 만나요? 집에 5층에 올라가면은 완전히 쓰레기 때문에 한다고 옷도 거지처럼 입고 다녀. 완전 거지야.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말끔하게 입고 다니실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이웃들이 할아버지가 새로 아내를 맞이했을 리 없다고 말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를 안 준다고 예. 휴로를 갖다 밀어본 거예요. 돈에만 한 장병이 걸린 사람이고 자기 돈 얼마나 돈 10원짜리 자기 돈 하나 안 써요. 얼마나 부자의 노래인데요. 어째 지독한 노래기들에서 자기는 엄청난 부자면서도 뭐 어디 가서 해서 돈을 한 번 내려 하지 않고. 감정가만 75억 원. 서울 유통거리 건물 2채를 소유한 100억대 자산가로 소문났던 김씨 할아버지.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로 늘 혼자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렇다면 이웃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법적인 배우자 이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 혼인신고는 중요한 존재는 그냥 도움이 그렇게 생각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보시게 된 거예요? 이 씨는요? 그거는 몇 년 전에서 그래 오래도 안 됐어요. 그래봐야 1년 되려나 모르겠어요. 약 2년 전
이 씨를 처음 봤다는 이웃. 그는 이 씨와 그의 사위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 23년도 봄에 그때 딱 나타난 게 이 사위예요. 도움이 이 중국인 사위가 이제 오자마자 이제 계단을 이제 못 찌르더라고, 비샌다고. 그때부터 이제 영감님이 이 사위한테 시키는 이 일들을 좀 해라, 뭐 청소해라, 업체 알아봐줘라. 저하고 너무 축하하게 지냈어요, 그분 사위. 중국인 사이는 그러면은 중국인 이 씨가 할아버지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아, 저는 못 들었죠. 결혼 같이 산다고 그러면 있지. 안 살았고. 없었고, 그러니 맨날 하소연만 했죠. 매일 시키고, 돈 받으려면 돈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킨다고. 아들 내외 역시 아버지 평소 성정을 감안하면 혼인신고에 의문이 든다는 주장. 혼인신고는 절대적으로 안 한다고 저희한테 100번도 말했어요. 나보고 혼인신고 해달라는 들은 앞으로는 안 만나. 내 재산 다 뺏어가려고 혼인신고하려고 그러지. 제가 이게 누굴 뭘로 하나 이래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씨의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 강제로 퇴원하는 날 아픈 사람은 면역체계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 30억 그리고 2, 3일 있다 10억을 또 뺐어요. 그래서 0 만들어놨어요. 강제 퇴원 직후 아버지와 함께 제2금융권 지점에 나타나 아버지 계좌에서 40억 원을 인출한 이 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거래 은행이 아들 김 씨에게 제공한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매일 600만 원씩 ATM기에서 돈이 인출됩니다. 카드로 100만 원씩 몇 번, 200 몇 번 뽑았지? 200 몇 번을 뽑았어요. 250번 뽑았어? 250번 뽑았어요. 아버지 카드로. ATM기. 하루에 600만 원이 한도니까 더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법무팀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아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회의 끝에 알려준 게 저희 5월 말일 날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인출 당시를 기억하는 은행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은행에서 빠진 거에 계속 막 자동화되기 위해서 집에서 그 돈을 누가 빼가는지 받아야 CCTV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돈을 뺀다. 그래서 가보자고 집에 그러더니 아버님하고 그 여자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여자분 강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힘드니까 계속 많이 빠지고 있는데 혹시 아버님 아시는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저희는 뺐다고. 그럼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은행 직원에게 본인을 간병인이라 소개한 여성은 바로 중국인 이 씨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 기록엔 엉뚱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89세 말기 암 환자 명의로 성형외과에서 100만 원이 넘는 피부 미용 시술 내역이 나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 카드를 사용해서 혹시 어떤 분이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4월 3일날 79만 2천 원 사용하신 거 있으시고요. 4월 3일날 예. 27만 5천 원. 그러면 106만 7천 원 딱 나와요. 코인 200 제네시스까지 하신 거예요? 4월 18일날 2만 이상 보톡스 하셔가지고 49,500원이시고요. 이 씨 가족이 아버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 결제 내역 중엔 이 의문을 풀 열쇠도 있었는데 이 씨가 아버지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겁니다. 처음에 2024년 5월 2일 날
왔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은 동반하신 분이 자기 배우자라고 그래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진단서가 필요하다. 당시 아버지 인지 능력은 5살 아이보다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 치매 중증이에요. 중증 치매. 정서나 지능이나 판단력이 5세 이하. 네. 근데 거기에 무슨 5세 이하가 말은 해도 그 말을 한다는 거 가지고 판단력이 있냐, 사회적 판단력,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웃들도 당시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밖으로 나갔는데 영감이 맨발로 막 뛰어내려더라고. 막.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112 전화해서 바로 왔어요. 도둑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도둑이. 자기 핸드폰을. 근데 올라가 보니까 이제 핸드폰도 있고. 경찰관이 이거 좀 치매 조짐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딱 판에 딱 드러나잖아요. 치매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했다 그러면은 치매 온 사람이니까는 저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했지. 그게 안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9일. 아버지 건물 2채 모두 이 씨 딸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틀 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이 씨 사위는 아버지 집 자물쇠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 씨네 가족이 가져간 아버지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물과 토지 다 합쳐서 약 9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총 합산하게 되면은 약 한 140억 정도 됩니다. 2-3달 만에 그냥 다 넘어가고 끝난 거예요. 모든 아버지의 90평생에 번 돈 자체가 4월, 5월, 6월 3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이 씨와 그의 가족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약 140억 원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수차례 인터뷰 요구에도 대면을 거부한 이 씨. 선생님 되십니까? 예, 저희는 TV조선 방송국에. 여보세요? 민수 씨는 이 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 고소에 이어 혼인무효 소송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의 신청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재수사 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준사기 건에 대한 재수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경찰 수사관님 전화를 받고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검사에서 네. 고소장에 기재된 준사기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 검토를 하라고 해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사기죄에 대해서 혐의 의무를 논했는데 준사기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봐라. 만약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더 하는 거고 필요한 수사 부분은 다 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실버 칼라 크라임즈라고 부르는 범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인지 기능이 좀 부족한 이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재산을 편취하는, 재산을 빼앗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돼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불기소도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지난 20일. 김민수 씨 부부가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수목장으로 모신 아버지의 나무 앞에 선 아들 내외. 그냥 다 부어요. 많이 부어요. 그냥 다. 가득.
왔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막걸리하고 순대, 동그랑땡 가지고 왔어요. 한잔 하시고요. 살아생전에 가족과 어머님한테 힘든 상황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시었던 분이라 그 마음의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다 치유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그런 관계를 못 가지고 아버지가 가시는 바람에 그게 가장 큰 해안이 되고 마음이 그냥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아들. 원망스럽죠. 모든 게 다 원망스럽죠. 평생 돈만 밝히고 사시다가 뭐냐고 가족들은 하나도 챙기지도 않으시고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시고 늘 엄하고 어렵기만 했던 아버지. 왜 먼저 다가서지 못했는지 때늦은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아들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